딸들의 시간. 1장 -세 갈래 길. 봄비가 내리던 1995년 4월 김정혜는 26의 나이로 첫 번째 갈림길에 서 있었다. 정혜야,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니? 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애언과 질책이 뒤섞여 있었다. 정혜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쓰러진 지 벌써 3년째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온 것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정혜였다. 엄마, 제가 시집가면 동생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혜에게는 고등학생인 남동생 정민이와 중학생인 여동생 정아가 있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동생들의 교육비까지 감당하려면 정혜의 월급으론 빠듯했다. 그런 정혜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다. 첫 번째는 회사 상무의 아들 이준호와의 결혼이었다. 준호는 정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하면 정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었다. 하지만 정혜는 준호를 사랑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2장 시집살이의 풍경. 정혜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최은영은 정혜보다 2살 어렸지만 이미 결혼의 시댁에서 살고 있었다. 정혜 언니, 결혼이 답이에요. 제가 보장해드릴게요. 은영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혜는 은영의 손목에 난 멍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은영의 시어머니 조갑부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독한 성격의 여인이었다. 며느리가 애를 낳지 않으면 이 집안 대가 끊어진다고요. 갑부는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은영을 몰아세웠다. 은영은 병원에서 받은 불임 진단서를 숨긴 채 매일 밤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은영에게는 남편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결혼 전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를 입양 보낸 일이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은영은 매일 밤 그 아이를 생각하며 잠들었다. 3장 친정딸의 숙명. 한편 정혜의 대학 동창 서미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미라는 셋째 딸로 태어나 위로는 2명의 언니가 있었지만 두 언니 모두 일찍 시집을 가면서 홀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미란의 몫이 되었다. 미란아, 너만 믿고 산다. 아버지 서창호의 말에 미라는 결혼 제의를 모두 거절했다. 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고 두 언니는 각자의 시댁일로 바빠 친정을 돌볼 수 없었다. 미라는 29이 되도록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러나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미란에게 돌아온 것은 빈손이었다. 미란아, 아버지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겠다. 넌 결혼도 해야 하고. 큰언니 서미숙의 말에 미라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를 10여 년간 돌본 대가로 받은 것이 이런 말이라니. 4장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로. 조갑분에게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다. 1960년대 갓 20의 나이로 시집 온 갑부는 시어머니 한복선의 구박을 견뎌내야 했다. 이런 게 어디서 며느리 행세를 하려고 해. 복선은 갑분이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다. 밥을 하면 너무 질다고, 빨래를 하면 깨끗하지 않다고,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안 된다고 구박했다. 갑부는 참고 또 참았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으면서 점차 집안에서의 입지를 굳혔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갑분이 집안의 실권을 쥐게 되었다. 내가 당한 만큼은 받아야 한다. 갑부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대우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것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전통이라고 생각했다. 5장 배신의 씨앗. 정혜가 고민하는 사이 회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혜의 후배 김소희가 갑자기 정혜의 자리를 노리기 시작한 것이다. 소희는 정혜보다 3살 어렸지만 야심이 컸다. 언니, 결혼 준비하시느라 바쁘죠? 제가 언니 업무 좀 도와드릴까요? 소희는 겉으로는 친절한 후배를 연기했지만 뒤에서는 정혜의 실수를 부풀려서 상사들에게 보고했다. 소희에게는 정혜를 밀어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소희의 남자친구가 바로 정혜에게 청혼한 이준호의 절친한 친구였던 것이다. 만약 정혜와 준호가 결혼하게 되면 소희의 남자친구와 결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정혜가 계속 결혼을 미루면서 소희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소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6장 선택의 순간. 여름이 오고 정혜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준호 오빠 결혼해요. 정혜의 대답에 준호는 기뻐했지만 정혜 자신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혜는 준호의 어머니 황정숙을 만났다. 정숙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정혜를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정혜 씨는 학벌도 좋고 직장도 다니시니까 참 좋네요. 그런데 결혼하면 당연히 회사는 그만두시겠죠? 정숙의 말에 정혜는 당황했다.
정혜가 회사를 그만두면 동생들의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머님,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아이는 언제 낳을 건가요? 며느리가 일에만 매달리면 우리 집안대는 누가 이어갑니까? 7장 마이너스 폭풍의 전야. 결혼을 앞둔 정혜를 보며 은영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은영은 정혜에게 결혼을 권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었다. 정혜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은영은 진심으로 정혜의 행복을 빌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위안을 받고 싶어 했다. 그런 은영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다. 입양 보냈던 아이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를 찾고 있다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어요. 입양기관 직원의 말에 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8장 마이너스 진실의 무게. 미란에게도 전환점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남긴 빚을 정리하던 중 미란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미란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놓았던 것이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물을 수도 없었다. 미란은 졸지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두 언니는 우리는 상속을 포기한다며 손을 뗐다. 아버지를 돌본 건 미란이니까 빚도 미란이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언니들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미란은 씁쓸했지만 체념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가 살던 집마저 팔아야 했다. 그럼 미란에게 의외의 제안이 들어왔다. 고등학교 동창이던 박철민이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미란아, 너의 성실함이 필요해. 내 사업의 동업자가 되어줘. 철민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확장하려면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했다. 9장 마이너스 웨딩드레스와 눈물. 드디어 정혜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혜는 아름다웠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니 정말 예뻐요. 여동생 정아가 감탄했지만 정혜는 웃을 수가 없었다. 결혼식장에서 정혜를 바라보는 준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정혜의 마음은 공허했다. 정혜야, 고맙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정혜의 손을 꼭 잡았다. 정혜의 결혼으로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 하객석에는 복잡한 시선들이 얽혀 있었다. 소희는 정혜의 결혼이 달갑지 않았다. 은영은 자신의 결혼 때를 떠올리며 착잡했다. 미라는 친구의 행복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10장 마이너스 새로운 전장. 결혼 후 정혜의 삶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시어머니 정숙은 정혜가 계속 직장을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며느리가 시댁보다 친정을 더 챙기는 게 말이 됩니까? 정숙은 정혜가 친정에 용돈을 주는 것도 동생들을 돌보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살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아이도 가져야 하고. 정혜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친정에서는 정혜의 도움을 당연시했고 시댁에서는 정혜의 모든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런 와중에 은영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정혜 언니 소희가 언니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상무님께 언니 험담을 하고 다녀요. 11장 마이너스 복수의 칼날. 소희의 계략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정혜가 결혼으로 신경을 쓰는 사이 소희는 정혜가 맡던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로챘다. 정혜 씨는 신혼이니까 바쁘시잖아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정혜를 밀어내려는 계산이었다. 소희의 남자친구 김태욱도 이 계획에 동조했다. 태욱은 준호의 친구였지만 준호보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소희와 결혼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소희야, 내가 정혜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 결혼도 더 쉬워질 거야. 하지만 소희의 계획에는 맹점이 있었다. 정혜가 생각보다 강한 상대였던 것이다. 12장 마이너스 반격의 시작. 정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다. 소희씨, 제 업무를 왜 멋대로 가져갔나요? 정혜가 직접 소희를 찾아가 따졌다. 소희는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정혜는 이미 소희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언니, 오해예요.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도움은 요청할 때 주는 거죠. 무단으로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에요. 정혜의 날카로운 지적에 소희는 할 말을 잃었다. 정혜는 상사에게 가서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다. 그리고 소희가 뒤에서 벌인 일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 13장 마이너스 여자들의 연대. 은영은 정혜를 도왔다. 소희가 정혜에 대해 퍼뜨린 거짓 소문들을 바로잡고 정혜의 실제 업무 성과를 동료들에게 알렸다.
정혜 언니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원이에요. 소희가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은영의 증언으로 소희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다. 미란도 정혜를 지지했다. 철민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면서 미란은 경제적 여유를 얻게 되었고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정혜야, 내가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울게. 14장- 시어머니의 과거. 정숙이 며느리를 구박하는 이유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정숙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심한 구박을 받았다. 특히 정숙이 아들만 셋을 낳자 시어머니는 딸 하나 없어서 대가 끊어진다며 정숙을 원망했다. 며느리 주제에 아들만 낳아놓고.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은 정숙은 딸을 갖고 싶어 했지만 넷째를 가지지 못했다. 그 후로 정숙은 며느리들에게 까다롭게 굴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혜의 강인함을 보면서 정숙은 점차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 며느리는 나와 다르구나. 15장- 갑분의 몰락. 한편 조갑분에게는 위기가 닥쳤다. 막내 며느리 은영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어머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은영은 입양 보냈던 딸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었다. 딸에게 떳떳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고 그러려면 지금의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야 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결혼한 여자가 이혼을 입에 달고 살면 되느냐. 갑부는 격노했지만 은영은 더 이상 굽히지 않았다. 시어머님도 며느리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받은 고통을 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게 맞나요? 은영의 말에 갑부는 할 말을 잃었다. 16장- 새로운 출발. 은영의 이혼은 파장을 일으켰다. 갑분의 다른 며느리들도 용기를 얻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된 것이다. 갑부는 며느리들의 변화에 당황했다. 자신이 알던 세상과 달라지고 있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나? 한편 정혜는 시어머니 정숙과 점차 화해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를 인정해주세요. 정혜의 진솔한 말에 정숙의 마음이 움직였다. 정혜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옛날 생각만 했나 보다. 17장- 소희의 최후. 소희의 계략이 들통난 후 소희는 회사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다. 동료들의 신뢰를 잃은 소희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태욱과의 관계도 끝났다. 태욱은 소희가 실패하자 바로 등을 돌렸다. 소희야, 우리 잠깐 거리를 두자. 태욱의 배신에 소희는 충격을 받았다. 오빠, 제가 오빠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내가 실패했잖아. 이제 정혜 쪽으로 줄을 서야겠어. 태욱의 냉정한 말에 소희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것을. 18장- 미란의 성공. 미란과 철민의 사업은 크게 성공했다.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여러 지점을 둔 레스토랑 체인으로 발전한 것이다. 미란의 성실함과 철민의 사업 수완이 만나 시너지를 낸 결과였다. 미란아, 너 덕분이야. 철민은 미란에게 고마워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싹 텄다. 철민아, 우리 결혼할까? 35이 된 미란이 먼저 청혼했다. 친정아버지를 위해 포기했던 결혼을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다. 19장- 정혜의 출산. 정혜는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다. 축하해요, 딸이에요. 딸을 낳은 정혜를 보며 시어머니 정숙은 기뻤다. 자신이 갖지 못했던 딸을 며느리가 선물해준 것 같았다. 정혜야, 이 아이는 내가 키워줄게. 정숙의 말에 정혜는 감사했다. 이제 정혜는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름이었다. 20장- 시간이 흐른 후 10년이 흘렀다. 정혜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딸 희망이는 10살이 되었다. 시어머니 정숙과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은영은 이혼 후 입양 보냈던 딸과 재회했고 새로운 사람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미란은 철민과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사업도 더욱 번창했다. 조갑부는 며느리들이 모두 떠난 후 혼자 살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이 며느리들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다. 소희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FIL 오지의 마이너스 새로운 세대. 정혜의 딸 희망이는 어머니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 엄마, 나는 커서 뭐가 될까? 10살 희망이의 질문에 정혜는 미소를 지었다. 희망아, 너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돼.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이를 낳아도 좋고 안 낳아도 좋고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정혜는 자신의 세대가 겪은 갈등과 희생을 딸의 세대는 겪지 않았으면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서로 도와주는 것.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될 거야. 정혜는 딸을 꼭 안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었고 새로운 세대의 딸들은 또 다른 선택과 갈등을 겪겠지만 그들은 이전 세대보다는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혜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진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다.